안녕하세요. 그대를 위한 책 읽기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박경리 선생님의 유고시집 버리고 갈 것만 남아서 참 홀가분하다입니다. 희망을 잃지 않았던 것은 어쩌면 남몰래 시를 섞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라는 박경리 선생님의 말씀이 표지에 적혀 있습니다. 저는 박경리 선생님을 완고한 이미지의 대하소설 토지의 작가님으로만 알고 있었는데요. 우연히 한편의 선생님의 시를 읽고 그 시의 간결함과 깊이에 반해서 인터넷에서 선생님의 살아온 인생 이야기도 찾아보고 시집도 바로 구입하여 읽었답니다. 박경리 선생님은 1926년 통영에서 출생하셔서 진주고등대학교를 졸업하고 같은 해 김행도 씨와 결혼하여 딸 김영주 씨를 낳았고 1950년 수도여자사범대학 가정학과를 졸업한 후 항해도 연안여자중학교 교사로 재직하였습니다. 6.25 때 남편과 사별하고 어린 아들도 사망하였다고 합니다. 그 이후 신문사 은행에 근무하며 습작을 하시다가 1955년 김동리 선생님에 의해서 현대문학에 추천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 여러 작품을 쓰셨는데요. 그 중에서도 김약국의 딸들은 유명합니다. 1969년 토지를 연재하기 시작하여 1994년 집필 26년 만에 탈고하였습니다. 창작 활동과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시다가 1999년 토지문화관을 개관하여 이사장으로 취임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 폐암으로 타계하셨다고 합니다. 한 여성으로서 한 많은 세월을 살았으나 그 한과 슬픔을 작품으로 승하셨습니다. 올곧은 선생님의 성품이 그대로 시에 녹아 있습니다. 고된 세월을 살아낸 사람의 연륜이 느껴지는 시들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삶을 치열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낸 홀가분함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럼 선생님의 시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좋았던 시 중에 하나인데요. 산다는 것. 체하면 바늘로 손톱 밑 찔러서 피내고 감기 들면 바쁜 듯이 뜰 안을 왔다 갔다. 상처나면 소독하고 밴드 하나 붙이고 정말 병원에는 가기 싫었다. 약도 죽어라고 안 먹었다. 인명재천. 나를 달래는데 그보다 생각스런 말이 또 있었을까? 80이 가까워지고 어느 날부터 아침마다 나는 혈압약을 꼬박꼬박 먹게 되었다. 어쩐지 민망하고 부끄러웠다. 허리를 다쳐서 입원했을 때 발견된 고혈압인데 모르고 지냈으면 그럭저럭 세월이 갔을까. 눈도 한쪽은 백내장이라 수술했고 다른 한쪽은 치유가 안 된다는 황반묘라는 병. 초점이 맞지 않아서 곧잘 비틀거린다. 하지만 억울할 것 하나도 없다. 남보다 더 살았으니 당연하지. 속박과 가난의 세월. 그렇게도 많은 눈물을 흘렸건만 청춘은 너무나 짧고 아름다웠다. 잔잔해진 눈으로 뒤돌아보는 청춘은 너무나 짧고 아름다웠다. 젊은 날에는 왜 그것이 보이지 않았을까? 네, 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그 집. 빗자루 병에 걸린 대추나무 수십 그루가 어느 날 일시에 죽어 자빠진 그 집. 15년을 살았다. 빈 창고같이 휘덩거레한 큰 집에 밤이 오면 소쩍새와 숙국새가 울었고 연못의 맹꽁이는 목이 터져라 소리 지르던 이른 봄. 그 집에서 나는 혼자 살았다. 다행히 뜰은 넓어서 배추 심고 고추 심고 상추 심고 파 심고 고양이들과 함께 정부치고 살았다. 달빛이 스며드는 차가운 밤에는 이 세상 끝의 끝으로 온 것 같이 무섭기도 했지만
책상 하나, 원고지, 펜 하나가 나를 지탱해 주었고 사마천을 생각하며 살았다. 그 세월 옛날의 그 집. 나를 지켜주는 것은 오로지 정막뿐이었다. 그랬지, 그랬었지. 대문 밖에는 늘 짐승들이 으르렁거렸다. 늑대도 있었고 여우도 있었고 까치독사 하이에나도 있었지. 모진 세월 가고 아 편안하다. 늙어서 이리 편안한 것을 버리고 갈 것만 남아서 참 홀가분하다. 네, 이 시집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버리고 갈 것만 남아서 참 홀가분하다. 네, 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천성. 남이 싫어하는 짓을 나는 안 했다. 결벽증, 자존심이라고나 할까. 내가 싫은 일도 나는 하지 않았다. 못된 오만과 이기심이었을 것이다. 나를 반기지 않는 친척이나 친구 집에는 발걸음을 끊었다. 자식들이라고 예외는 아니었다. 싫은 일에 대한 병적인 거부는 의지보다 감정이 강하여 어쩔 수 없었다. 이 경우 자식들은 예외였다. 그와 같은 연고로 사람 관계가 어려웠고 살기가 힘들었다. 만약에 내가 전성을 바꾸어 남이 싫어하는 짓도 하고 내가 싫은 일도 하고 그랬으면 살기가 좀 편안했을까? 아니다. 그렇지는 않았을 것이다. 내 삶은 훨씬 더 고달팠을 것이며 질에 지쳐서 명줄이 줄었을 것이다. 이제 내 인생은 거의 다 가고 감정의 탄력도 느슨해져서 미운 정, 고운 정 다 무덤덤하며 가진 것이 많다 하기는 어려우나 빚진 것도 빚받은 것도 없어 홀가분하고 외로움에도 이력이 나서 견딜만 하다. 그러나 내 삶이 내 탓만은 아닌 것을 나는 안다. 어쩌다가 글 쓰는 세계로 들어가게 되었고 고도와도 같고 암실과도 같은 공간, 그곳이 길이 되어 주었고 스승이 되어 주었고 친구가 되어 나를 지켜주었다. 한 가지 변명을 한다면 공개적으로 내지른 싫은 소리, 쓴소리, 그거야 글쎄 내 개인적인 일이 아니지 않은가. 이 시를 읽으면서 저도 참 선생님의 성격을 적은 대목에서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감정이 앞서는 편이어서 내가 싫은 것은 못하는 성격이고 그런데 내 성격이 왜 이리 뭐가 났을까? 뭐가 나서 삶이 고단하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는데요. 지금은 제 성품의 결이 그런 것을 받아들이고 모든 사람에게는 장단점이 있으니 남에게 피해주지 않는 선에서 내 성품의 결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현명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생전에 불효막심했던 나는 사별 후 30여 년 꿈속에서 어머니를 찾아 헤맸었다. 고향 옛집을 찾아가기도 하고 서울 살았을 때의 동네를 찾아가기도 하고 피난 가서 하룻밤을 묵었던 간악산 절간을 찾아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전혀 알지 못하는 곳을 애타게 찾아 헤매기도 했다. 언제나 그 꿈길은 황량하고 삭막하고 아득했다. 그러나 한 번도 어머니를 만난 적이 없다. 꿈에서 깨면 아, 어머니는 돌아가셨지. 그 사실이 얼마나 절실한지 마치 생살이 찢겨 나가는 듯 했다. 불효막심했던 나의 회한, 불효막심의 형벌로서 이렇게 나를 놓아주지 않고 꿈을 꾸게 하나 보다. 네, 또 한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시도 참 내용이 좋았습니다.
읽어 드릴게요. 가난하다고 다 인색한 것은 아니다. 부자라고 모두가 후한 것도 아니다. 그것은 사람의 됨됨이에 따라 다르다. 후함으로 하여 삶이 풍성해지고 인색함으로 하여 삶이 궁색해 보이기도 하는데 생명들은 어쨌거나 서로 나누며 소통하게 되어 있다. 그렇게 아니하는 존재는 길가에 굴러 있는 한낱 돌멩이와 다를 바 없다. 나는 인색함으로 하여 메마르고 보잘것없는 인생을 덜어보아왔다. 심성이 후하여 넉넉하고 생기에 찬 인생도 덜어보아왔다. 인색함은 검약이 아니다. 후함은 낭비가 아니다. 인색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 낭비하지만 후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는 준열하게 검약한다. 사람 됨됨이에 따라 사는 세상도 달라진다. 후한 사람은 늘 성취감을 맛보지만 인색한 사람은 먹어도 늘 배가 고프다. 천국과 지옥의 차이이다. 네. 또 한 편 읽어드릴게요. 제목은 농촌 아낙네입니다. 떼약볕 아래 밭을 매는 아낙네는 밭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 온 밭을 끌어안고 도닥거린다. 밭둑길 논둑길이 닳도록 오가며 어미새가 모임으로 나르듯 오가며 그것이 배추이든 고추이든 보리, 콩, 수수, 벼 어느 것이든 간에 모두 미숙한 생명들이니 안악에게는 가슴 타게 하는 자식들이다. 하늘을 우러러 축수한다. 자비를 주옵소서 하느님. 연약한 목숨에게 자비를 목마르지 않게 비 내려주시고 춥지 않게 햇볕 내려주시고 숨막히지 않게 바람 보내주옵소서. 밭을 끌어안는 아낙네는 젖줄 물려주는 대지의 여신과 함께 번갈아가며 생명을 양육하는 거룩한 어머니다. 이 시를 읽으면서 팔순의 저희 친정엄마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도 밭에서 일할 때가 가장 좋다는 저희 엄마에게 밭은 땅은 생명의 젖줄과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박경리 선생님의 유고시집 버리고 갈 것만 남아서 참 홀가분하다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오늘의 책 읽기였습니다.